이제 우리 김정민 몽골 박사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인드라가 왜 박정희 대통령의 방미, 그다음에 포드 대통령의 방안을 왜 다뤘나 인드라 강조했죠. 우리 인드라 몽골 박사 좋아하는데 반중 친미. 그래서 반중을 앞세우는 게 몽골 박사의 특징이잖아요. 인드라 몽골 박사 좋아하는데 인드라는 반중은 두 번째다. 첫 번째가 친미다. 몽골 박사는 이 친미를 앞세워야 돼요. 반중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는 친미입니다. 반중이라는 것과 친미가 충돌할 때는 친미를 택해야 된다. 이런 점을 이게 몽골 박사와 인드라의 결정적인 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정세를 보는. 그 외에는 몽골 박사가 의외로 다른 음모론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유연하고 딥스 음모론자도 아니야. 몽골 박사가 딥스 음모론자들은 지금 신나가지고 바이든 까고 있잖아요. 아프간 철수. 딥스 음모론자는 그렇거든요. 주한미군도 철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몽골 박사는 인드라하고 견해가 거의 같아. 이것만 봐도 몽골 박사는 딥스 음모론자가 아니에요. 우익 파시오가 아니라고. 몽골 박사가 나름대로 이런 차이를 이렇게 딱 두는 것이 다 똑같아. 몽골도 딥스야 뭐 이런 식으로 도매급으로 넘기지 말고 자세히 살피고 무엇이 차이가 나는가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몽골 박사가 환빠도 아니에요. 환빠 피스무리. 이 친구가 하여튼간 몽골 박사 머리가 똑똑한 친구예요. 그것만 아시면 된다. 다만 박정희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는 몽골 박사가 정보 부족이다. 인드라도 10년 전에 요런 자유파시오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의 반미 부분을 좀 이렇게 고찰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자료가 일본에서 반미 아베빠들이 무수히 쏟아내니까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삼류 개쓰레기 소설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이희소 뭐 원자력 핵개발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3년 아주 그냥 어준이식 음모론을 막 쓰잖아요. 이게 인드라 볼 때는 비판적이거든요. 이게 자유파시오에 오염된 거다. 박정희 대통령은 반미한 적이 없어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거를 부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몽골 박사 얘기를 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 당시에 미국 방문했을 때 얼마나 환대를 받았는가. 그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 미국 민주당 아니에요. 같이 갑시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도식이 성립이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 민주당과 한국의 공화당 이 도식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미국 공화당이 잡으면 한국에서는 반정민당이 잡고 미국 민주당이 잡으면 한국에서는 박정희 같은 대통령이 정부를 차지한다. 이런 도식.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도 인정한 거 아니야. 아직 대통령 되기 시절이에요. 의장 시절이야. 박정희 대통령을 인정한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미국보다 먼저 인정한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오늘날 노동당. 이스라엘 좌파죠. 이스라엘 노동당은 자유파시오가 아닙니다. 강령의 막스 레닌주의가 없어요. 강령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우익파시오 입장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강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노동당이라는 이름만으로 이스라엘 노동당을 다 사회주의, 자익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 자유파시오와 자유좌파를 구분해야 된다. 이스라엘 노동당은 자유좌파입니다. 그 자유좌파 이스라엘 노동당이 세계 최초로 박정희 정부를 승인했다. 그 당대에 어쨌든 빅터 로스차일드가 국영 황제였는데 케네디를 임명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임명했다. 이런 점을
오해 없이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는 빅터 로스차일드, 김종필이 빅터 로스차일드 계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0년 동안은 박정희 대통령이 빅터 로스차일드계로 활약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전향을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데이비드 록펠러와 빅터 로스차일드 노선을 버리고 데이비드 록펠러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종필이 대통령이 못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김종필이 왜 2인자가 됐냐, 그리고 이우락이 왜 나섰냐, 빅터 로스차일드하고 연결되어 있던 연결고리였던 김종필이 60년대 활약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한데, 종잣돈이 필요한데, 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데이비드 록펠러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그게 이유락이에요. 김종필은 그래서 대통령이 못된 거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구변론에서 인들아 강조하는 게 뭐죠? 바로 닉슨입니다. 닉슨은 빅터 로스차일드 파도 아니고 데이비드 록펠러 파도 아닌 깍두기라고 얘기했지. 깍두기인데 완충지대로서 데이비드 록펠러가 CFR에서 최후로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67년에. 명분은 베트남 전쟁인데 실제로는 빅터 로스차일드 당대 구변 황제에게 혁명을 일으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경론을 벌였는데 데이비드 록펠러 중심으로 빅터 로스차일드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키자, 그런 결의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곧바로 데이비드 록펠러 계열 대통령은 내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데이비드 록펠러는 미국 민주당만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베트남 전쟁은 미국 민주당 정부 하에서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다 차기 정부는 불가피하게 미국 공화당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당시에 넬슨 록펠러는 빅터 로스차일드 계열이었어요. 록펠러 가문이지만 넬슨 록펠러는 빅터 로스차일드 계열이었어요. 그러니까 넬슨 록펠러도 대통령 하면 안 되고 할 사람이 없는 거야, 미국 공화당에. 그래서 빅터 로스차일드 계열을 대통령 시킬 수는 없고 넬슨 록펠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닉슨이 된 거예요. 닉슨이 1960년에 케네디에게 패한 다음에 거의 그냥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닉슨이 맨날 그냥 유대인 때문에 졌다 하고 막 떠들고 다니니까 닉슨이 독 찍혔고, 록펠러는 왜 그러냐면 넬슨 록펠러 때문에 록펠러 가문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 닉슨. 넬슨 록펠러하고 데이비드 록펠러하고는 다른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록펠러 가문 패밀리를 싫어했어요, 닉슨이. 그러니까 로스차일드도 싫어하고 록펠러도 싫어하고, 닉슨이 정치 그냥 말로 떠돌이였어요. 그런데 닉슨이 몰래 한국에 온 일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되기 직전에. 근데 박정희 대통령 보고로는 보고받기로는 닉슨은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러니까 만나주지도 않았어. 한마디로 후대접 한 게 박정희 대통령이야. 정보를 딱 보고받기 닉슨 절대 대통령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온 거야. 근데 닉슨이 대통령 돼버린 거야. 이래가지고 오늘날 국정원 애들 다 잘려나간 거야. 너는 이렇게 무식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우락이 부상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닉슨이 어떻게 했겠어요? 닉슨이 개인 심리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감정도 있고 또 헨리 키신저하고 연결돼가지고 중국을 키워야 되는 그 전략적인 그러한 어떤
당시 그 세계 전략을 짜놨기 때문에 미군 철수, 그러니까 미군 철수가 카터 때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야, 닉슨 때부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게 닉슨과의 관계를 오해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반미 아니냐,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닉슨과의 악연이에요. 닉슨은 그래서 나중에 쫓겨났죠. 워터게이트. 데이비드 로펠러가 쫓아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처음에 닉슨이 막 저런 식으로 나가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국방력도 스스로 키우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거죠. 그러는 와중에 포드 대통령이 등장하면서부터 다시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뭐 내놓은 건 박동선 게이트다 뭐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실제로는 데이비드 로펠러가 인사동에 올 정도로 미국이 70년대부터 대한민국에 집중 투자를 해줬어요. 빅토르 리차드는 투자를 안 했다고. 데이비드 로펠러가 투자를 대한민국에 했기 때문에 한국의 중공업 발전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원철 수석이 그래서 중공업과 유신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당시에 국제정세와 특수한 사정 때문에 유신체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냥 국내 정치만 보고 정치만 봤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한 거 아니냐 하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제정세로 옮기고 당대 박정희 대통령이 어떠한 조건에 놓여 있었나, 그리고 그때 그 역할을 할 만한 대통령이 누가 있나, 지도자가 누가 있나 했을 때 박정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